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실 판결은 어제 내려진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NCAA, 그러니까 전국 대학 스포츠 협회, 체육협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NCAA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들이 이 NCAA 리그전에서 뛰고 있는 대학 선수들에 대해서 지원을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소송이 이제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NCAA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대학들은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마련을 하는데, 그것들이 어떨 때에는 뭐 총액으로 따져보면 수십억 달러에 이르기도 하는데, 하지만 정작 그런 스포츠 이벤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의 뭐 학교 측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너무 없이 지금 뛰고 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대법원에서 사실은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없이 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선수들 지원해 줘라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브렛 커버노 대법관이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NCAA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NCAA는 저희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죠. 왜냐하면은 이 성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여성팀에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는 주나 학교가 있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지금 놓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지사들이 이 성평등과 관련 없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여성팀에서 뛰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웠던 주지사들도 막상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할 때, 서명할 때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법안 때문에 학생들의 장래가 망가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NCAA 측의 어떤 지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NCAA는 굉장히 좌편향적인 생각에서 지금 행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뭔가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단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그런 뭐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의 차이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게 간단히 말하면은 이거는 독과점을 어긴 것이다. 독점 금지법을 어긴 것이다라는 이제 취지였고, 학생들의 모든 활동이라든가 초상권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갖다가 전부 다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학교 당국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또한 전국 스포츠 협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협회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협회 측에서 뭐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뭐 좀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캐버너 대법관이 혼자 이렇게 막 이야기한 거지, 나머지 대법관들은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전원이, 만장일치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전원이 다 그 판결문에 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성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과연 캐버너 대법관 혼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캐버너 대법관보다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NCAA의 보상 규정이 독점 금지법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점을 줬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보상이 없는 것이 경쟁의 장을 평등하게 만든다라는 NCAA 측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특정 선수한테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집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선수들 간의 불균형, 불평등함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도 불공정한 그런 사례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평하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펼쳤던 것이었죠.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실제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학생 선수들인데, 학생 선수들에 의해서 그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 수많은 학생 선수들 중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리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지는 게 없는
무일푼 신세가 돼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회 측의 주장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이야기이고 설득력이 없다. 이 협회는 가격 담합 노동에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독점 금지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캐버너 대법관은 NCAA의 오랜 전통이 이 기구가 잠재적 독점 금지 문제로부터 결격시킬 수 없는 결격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캐버너 대법관이 이런 판결을 내놓고 난 뒤에 사실 소셜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론은 환영하는 여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맞다. NCAA가 너무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The Athletic이라는 스포츠 전문 잡지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NCAA는 이곳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NCAA에서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대학들한테 성명서를 보냈는데 그 성명서에서 NCAA의 마크 에머트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이 이름, 이미지 및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NCAA는 학생 선수들에게 NIL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요점인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뭔가 법을 지금 만들고 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학생 선수들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이번 결정 덕분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어떤 기회냐? 초상권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자기 이름을 나는 어느 대학의 어느 스포츠팀에서 뭐 주장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캠프를 이제 할 수도 있죠.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캠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얼굴이라든가 대학 선수들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풋볼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유명세를 치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상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판다거나 아니면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어떤 그 광고 모델로서의 수익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 일주일 동안 벌어지게 될 다른 소송들이 또 있는데 이 NCAA와 관련된 이 협회와 관련돼 있는 또 다른 소송들이 계속 이제 줄지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엘라바마, 플로리다, 미시시피, 뉴멕시코, 텍사스 등 6개 주에서 선수의 이름이라든가 초상권을 가지고 이런 그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는 법을 제정하는 주에서 그런 법을 제정하는 이런 이제 좀 소송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결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하지만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결국 학생들이 돈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고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소송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대학들은 좀 염려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돈 버는 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어떤 식으로 기사를 결론 내냐면 대학 스포츠 산업은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고 끝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대학 스포츠가 과연 그 상업화의 길로 가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지게 될지 아니면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단련해 온 이 선수들이 자신이 고생한 만큼 그 보람을 경제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될지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돈을 버는 이런 기회보다는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 나왔던 부분은 장학금을 준다라든가 학비를 면제해 준다라든가 이런 베네핏 대학에서
이 학생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을 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대학 체육연맹이 협회가 이를 좀 제대로 잘 처리해 왔더라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좀 일 처리가 너무 좀 잘못되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분명하게 하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 대학들 간의 그 협회에서 이 지금 NCAA의 사태는 사실은 메이저리그라든가 NBA 같은 그런 다른 스포츠 리그들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리그가 결국에는 어떤 한 독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일반인들, 선수들, 이런 학교, 이런 소속 회원들한테 불공정한 혹은 강압적인 그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뭐 메이저리그 야구도 그렇고 뭐 NFL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른 스포츠 리그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독과점에서 예외로 지금 예외 조항으로 돼 있는 독과점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과연 계속 이런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로 좀 다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